제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올해 72이지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라 손녀 수진이를 제가 돌보거든요. 수진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손에서 자란 아이지요. 아침이면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면 데리러 갑니다. 저녁 밥상도 제가 차려줍니다. 딸 부부가 밤늦게 들어오니까요. 그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큰 상자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박수진 학생 맞으시죠? 아, 네. 손녀 이름인데요.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보내는 곳을 보니 수진이가 다니는 학교 주소더군요. 학교에서 보낸 물건이면 교재나 학습 자료겠거니 싶었지요.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오면 주려고 그냥 두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물건을 보냈을까? 가위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지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홍색 돼지 가면이 들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노란색 밧줄이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 한 장.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돼지가 되는 날 기대해라.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른이 쓴 것 같았어요.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날짜였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돼지 가면을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값싼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잎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고무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밧줄도 만져봤습니다. 손목을 묶을 수 있을 만한 길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장난이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요. 수진아, 이거 뭐니? 저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거. 할머니가 열어봤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거라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이게 대체 뭐니? 왜 학교에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학교 행사 준비물이에요. 행사 준비물이 돼지 가면이랑 밧줄이라고? 제가 되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먹어도 돼요?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오늘은 내가 돼지가 되는 날이라는 쪽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수진이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봐야겠다.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바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지요. 교무실 문을 열자 선생님 몇 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한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2학년 4반 박수진이 할머니인데요. 어제 학교에서 택배가 왔는데
저는 가방에서 돼지 가면을 꺼냈습니다. 밧줄과 쪽지도 함께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게 학교에서 보낸 거 맞나요? 대체 이게 무슨 행사 준비물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가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아, 그거요?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이요? 네.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할로윈 파티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로윈은 10월인데 지금이 몇 월인데요? 제가 따지자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데. 친하게 지낸다고요? 여기 이 쪽지 좀 보세요. 오늘은 내가 돼지가 되는 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장난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수진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수진이 할머니인데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다시 가면과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물건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애들 장난이에요. 요즘 아이들 SNS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우리 손녀가 어젯밤에 방에서 울고 있었다고요. 그건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죠.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주의는 주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우리 손녀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괴롭힘이면 저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냥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교무실을 나올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서 있는 게 보였지요. 아이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나를 피하는 거니? 그날 저녁 수진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기만 했지요. 수진아, 왜 안 먹니?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다 했는데. 배 안 고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할머니, 학교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자 안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나 싶어서였지요. 상자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내 보니 주소 라벨이었어요. 발송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훈이 누구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수진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직원 명단을 찾아봤지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태훈. 수진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걸 보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이 왜 학생한테 이런 짓을?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어요.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문 열어. 할머니야. 가세요. 수진아, 제발 할머니한테 말해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 오지 마세요. 제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다.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거기 CCTV가 학교 정문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분식집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예전에 몇 번 떡볶이를 사 먹은 적이 있었지요.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CCTV를 좀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그럼 어제 영상 한번 보실래요? CCTV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어제 오후 3시였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찾기 위해 화면을 뚫어지게 봤지요. 저기요, 빨리 감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장님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3시 20분쯤이었을까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다른 아이들은 떼를 지어 웃으며 나오는데 우리 손녀만 혼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남학생 서너 명이 수진이를 따라갔지요. 그중 한 명이 수진이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책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사장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사장님이 볼륨을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돼지. 어디가? 내일 준비 다 했어? 기대된다, 진짜. 남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책을 주웠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요. 제 손도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한 어른이 걸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바로 김태훈 담임 선생님이었지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남학생들이 수진이를 괴롭히는 걸 말입니다. 말릴 거야. 당연히 말리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지나쳤어요. 아니, 지나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학생 한 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지요. 그러자 남학생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최대예요. 그래도 들려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너희들 내일 잊지 마라. 약속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생님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학생들은 수진이를 한 번 더 밀치고 웃으며 가버렸지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책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보시겠어요? 네. 더 봐야 해요. 사장님은 다른 날짜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이었지요. 화면 속에서 또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학교 뒤편 화단 근처였습니다. 수진이가 몇몇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한 여학생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였어요.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수진이 앞에 용기를 내밀었어요. 먹어봐.
돼지는 이런 거 먹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학생이 수진이 머리를 잡았어요.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지요.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때 또 김태훈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뭔가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진이를 풀어줬지요. 다행이다. 말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건 잠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폐였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들에게 나눠줬지요.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박수진. 무릎 꿇어. 화면 너머로도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망설였어요. 선생님이 다시 말했지요.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야? 어서 꿇으라고. 수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요. 선생님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학생들도 함께 찍었지요. 마치 기념사진이라도 찍는 것처럼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테이블을 쳤기 때문이었어요. 이 나쁜 놈이. 이게 선생이라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요. 사장님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물을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들 USB에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당장 가야죠. 사장님은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분식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향했지요. 경찰서는 학교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민원실 문을 열었어요. 저기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USB를 내밀었지요. 경찰관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진술서를 쓰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지요. 저는 다시 그 끔찍한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 꿇는 장면을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조사 좀 해주세요. 저 선생님을 잡아가야죠. 어르신, 일단 학교 측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하고요. 그럼 언제 조사하실 건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투가 애매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지요. 들어오세요. 교장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2학년 4반 박수진이 할머니입니다. 김태훈 담임 선생님 때문에 왔어요. 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저 선생님이 우리 손녀한테 뭘 했는지 말입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김 선생님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다고요? 그래서요? 김 선생님 말로는 학생들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재요? 학생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고 돈 주는 게 중재입니까? 어르신, 영상만으로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박수진 학생이 먼저 잘못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손녀가 뭘 잘못했다고요? 선생님이 학생을 괴롭히는 게 정상입니까?
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겁니까? 그 증거라는 것도 불법 촬영일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어르신, 함부로 교권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요? 진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어르신, 이만 돌아가시죠. 교장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품에서 빠져나갔어요. 할머니, 왜 또 학교에 온 거예요? 수진아, 할머니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제발. 왜 그러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저한테 치킨 사주셨어요. 그리고 용돈도 주셨어요.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수진아, 정신 차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를 아껴주세요. 다른 애들은 저를 왕따시키지만 선생님만은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무슨 소리야?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학교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딸은 화가 난 얼굴이었지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 엄마, 그거 애들끼리 장난이라잖아요. 왜 자꾸 학교에 찾아가서 난리예요? 장난이 아니야. 선생님이 직접 괴롭혔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학교에서 전화 오면 어떡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죠. 엄마가 괜히 일 키워서 수진이만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말순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태훈 변호사 측입니다. 김태훈 선생님께서 박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고소요? 네. 곧 법원 소환장이 발송될 겁니다. 좋은 변호사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지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니면 수진이를 누가 구하겠어. 그날부터 저는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방에 들어갔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학교에 갈 때 늘 핸드폰을 두고 갔거든요. 학교에서 금지하기 때문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진이 생일이었지요. 화면이 열렸어요. 메시지 앱을 켰습니다. 단톡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2학년 4반, 급식 맛집, 방과 후. 그중 이름 없는 단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눌러봤지요.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돼지 오늘 또 울었대. 개 진짜 징그러움. 냄새도 나고. 선생님이 내일 재밌는 거 준비했대. 뭔데? 돼지 탈 쓰고 학교 한 바퀴 돌리기. 메시지를 읽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머리에는 휴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5명이었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메모했지요.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재.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잘생긴 남학생이었습니다. 배경에는 고급 승용차가 보였지요. 단톡방에서 이 아이가 주도하는 게 보였어요. 야들아, 내일 돼지한테 이거 먹이자. 대박. 민재야, 너 진짜 천재 아니냐? 강민재.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강민재 시의원. 기사가 떴지요. 강정훈 시의원, 교육 예산 확대 공약 발표. 사진을 봤어요. 40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아들로 보이는 학생이 서 있었지요. 단톡방 프로필 사진 속 그 아이였습니다. 시의원 아들이구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였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뒤졌어요. 사진첩을 열었지요. 끔찍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급식을 바닥에 쏟고 줍는 사진, 체육복이 찢긴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진, 얼굴에 낙서가 된 사진, 모두 스크린샷이었어요. 누군가 단톡방에 올린 걸 수진이가 캡처해 둔 겁니다. 왜 이런 사진을 저장해 둔 거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핸드폰 화면에 눈물 자국이 생겼지요. 사진을 모두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대화 내용도 캡처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프린트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었습니다. 교육청 민원실은 한산했어요. 창구에 중년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지요. 저 학교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작성하시고요. 증거자료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봉투를 건넸지요. 이게 증거입니다. 다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표정이 굳었지요. 이건 심각한데요.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조사하시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우리 손녀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측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학교 측 의견은 이미 들으셨잖아요. 저 선생님이 가해자라고요. 그래도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교육청을 나섰지요. 밖은 쌀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요. 요즘 들어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엄마, 오늘 수진이 안 데리러 가도 돼요. 제가 일찍 퇴근해서 데려올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좀 쉬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날 믿지 않는구나.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지요. 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수진이는 학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이가 멈췄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강민재였습니다.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였어요. 야, 박수진. 강민재가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몸을 웅크렸어요. 오늘 과제했어? 했어. 뭐라고? 반말하냐? 강민재가 수진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던졌지요. 책들이 쏟아졌어요. 주워.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책을 주었습니다. 저는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상을 찍어야 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지요. 강민재가 수진이 머리를 발로 눌렀습니다. 돼지는 기어다녀야지. 수진이가 바닥을 기었어요. 손이 까졌지요. 피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 너희들 당장 멈춰.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저를 봤어요. 강민재가 비웃었지요. 누구세요? 나는 수진이 할머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수진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돼지 할머니도 돼지네.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너 이름이 뭐니? 강민재요. 왜요? 내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줄래?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시게요? 우리 아버지 시의원이신데? 강민재가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시의원이면 뭐가 대단한데?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한 짓 다 말할 거야.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제 편이거든요. 아이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학교 땅에 무단 침입이신데요? 경찰 불러야 하나? 다른 남학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요. 제발. 수진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할머니.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가버렸지요.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왜 자꾸 학교에 와요? 수진아, 할머니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제 애들이 저를 할매 돼지라고 부른다고요. 아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는 울면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녹화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찍혔어요.
강민재가 수진이를 괴롭히는 장면이요. 이 영상을 어디에 제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분식집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사장님께 조언을 구해볼까? 다음 날 아침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지요. 사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것, 영상을 찍은 것까지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 강민재 아버지 말이에요. 네. 제 조카가 그 집에서 일해요. 가정부로요. 그래요? 조카 말로는 그 집안이 좀 복잡하대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나?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함부로 건드리면 할머니만 다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지요. 할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지요.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가 제 앞에 멈췄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지요. 중년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강민재 아버지 강정훈 시의원이었어요. 박말순 씨 맞으십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소개를 하죠. 저는 강정훈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차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강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강정훈 시의원이 차에서 내렸어요. 정장을 빼입은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민재가 장난이 좀 심했나 봅니다. 장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애들끼리 그럴 수 있죠. 제가 민재한테 단단히 말했습니다. 강민재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정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졌지요. 할머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입니다. 박 할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걸로 손녀분 병원비며 뭐며 쓰세요.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시죠. 봉투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죠. 처음엔 말입니다. 강정훈이 냉소를 띄었어요.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일 크게 만들면 손해보는 건 할머니예요. 제 말 믿으세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할머니, 며느리 직장이 어딘지 아시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회사 계열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정훈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온 모양이었지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산책. 엄마,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전화? 인사팀에서요. 저보고 면담 좀 하자고. 엄마, 혹시 무슨 일 벌였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수진이 뒷바라지하기도 힘든데, 엄마가 왜 자꾸 일을 키워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요? 내가 회사 잘리면 우리 가족 어떡하라고요?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시판이었지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담임 선생님이 가해자입니다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수진이가 당한 일을 모두 적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올렸어요. 물론 수진이 얼굴은 가렸지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새벽 3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건 고발해야 합니다. 증거 더 모으세요. 4시쯤 댓글이 10개가 넘었어요. 이 학교 어딘가요?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선생님 실명 공개하세요.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아침이 되자 조회수가 5천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개가 넘었지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만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교육청이었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신 거 맞죠? 당장 삭제하세요. 왜요? 사실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입니다. 학교 측에서 법적 조치 검토 중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이고요. 무단으로 학생들 대화 내용을 공개하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올렸지요. 단톡방 대화 내용, 영상, 사진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조회수가 만을 넘었어요. 2만, 3만.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였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라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 손녀를 지키기 위한 노력.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지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이게 나라냐? 담임 선생님 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손녀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이 예민해서 그런 거다. 할머니가 오버하는 것 같다. 악플을 읽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장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학교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요. 이미지보다 학생이 먼저 아닙니까? 당장 기자들한테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싫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딸이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받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인터넷에 글 올리고 언론 인터뷰하고 회사에서 저를 못 쓰겠대요. 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 대출금은 어떡하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딱딱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시면 왜 계속 이러세요?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사위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지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들 왜 그래요? 수진아,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딸이 말했지만 수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때문이죠? 할머니가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수진아, 학교에서 다 알아요. 애들이 저를 쳐다봐요.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못 다녀요. 왜 이러세요? 왜 제 인생을 망치세요? 수진아, 할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지키는 게 이거예요?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회사 잘렸어요.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수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나를 쫓아내는 거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도 좀 쉬세요. 우리도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좁았어요.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지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학교폭력 은폐 의혹, 교육청 조사 착수, 담임교사 직위 해제, 강정훈 시의원 아들 학폭 가담 의혹.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말순 씨 출석 요구서 발송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왜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습니까? 손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 아셨죠?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한 겁니까? 질문이 계속됐어요. 2시간이 넘게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말순 씨죠? 저는 분식집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할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식집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민재 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있었지요. 이게 무슨...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민재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민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당신 아들이 한 짓을 아십니까? 그건 오해예요. 애들끼리 장난친 거라고요.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오버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SNS에서 보면 더한 것도 많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 조카가 강민재 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 거짓말이었어요. 제 조카가 강민재 고모예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저는 저쪽 편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분식집을 뛰쳐나왔어요. 밤거리를 헤맸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끝을 내야겠어. 그날 밤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떨렸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상을 편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를 괴롭히는 장면, 강민재가 다른 아이들을 부추기는 장면, 여학생들이 수진이를 조롱하는 장면, 모두 하나로 합쳤습니다. 제목을 붙였지요.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 마이너스 72세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10곳에도 동시에 올렸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새벽 2시였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만을 넘었지요.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나라냐? 담임 교사 실명 공개해야 한다. 가해자들 얼굴 다 보인다. 새벽 4시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100만을 넘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지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희 뉴스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거절했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박말순 씨, 지금 당장 출석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영상 올리신 거 아시죠?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건물 앞에 우글거렸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지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영상을 올리셨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에는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말했어요. 박 할머니, 이번엔 정말 큰일 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왜 올렸습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지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고소했어요. 누가 진짜 피해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당한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쳐서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건물 앞에 있었어요. 할머니, 영상 삭제하실 겁니까?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지요.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왜 삭제하지 않으실 겁니까?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김태훈 담임은 직이 해제되었습니다. 강민재는 전학 조치되었지요.
다른 과의 학생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고소장 덤이었습니다. 김태훈 담임의 명예훼손 고소, 강정훈 시의원의 초상권 침해 고소, 학부모들의 집단 고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지요. 할머니, 솔직히 이기기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없었지요. 딸도 사위도 수진이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남자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박말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요.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지요. 피해자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먼저 제 손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손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고인, 지금은 변론 시간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차갑게 진행되었어요. 증거 서류들이 오갔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지요. 김태훈 담임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박수진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인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강민재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학교도 못 다닙니다. 눈물까지 흘렸지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많이 말랐어요. 얼굴도 창백했지요. 수진아, 손녀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저 때문에 할머니가 재판받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회사 잘렸고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아이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있었지요.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말순은 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제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지요. 할머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집, 아니,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여보세요? 엄마, 판결 봤어요. 엄마, 저희는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엄마가 우리 인생 망쳤어요. 저는 회사 잘렸고, 수진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남편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엄마는 수진이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수진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엄마, 이제 제 전화번호 바꿀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귀에서 천천히 내렸어요. 손이 떨렸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수진이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었지요. 수진이가 3살 때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다른 고시원 창문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요. 제 방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지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에는 여전히 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결국 할머니도 법 어긴 거 아니냐. 손녀 인생 망친 건 할머니. 꼰대 근성.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지요. 내가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수진이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렸을 때 수진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지금은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얼룩이 생겼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말순 할머니시죠? 저는 인권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할머니 사건 봤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항소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소요? 네. 할머니가 하신 일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워보시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항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쳤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지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지요. 수진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학교 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었지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멀리 가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녀를 구했지만 손녀를 잃었어요. 가족을 지켰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았지요. 옳은 일을 했지만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지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손에 쥔 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